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홍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소개하기 전에 지금 다이어트 하고 계시는 분들 손 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와,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3, 4일 때는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수월할 겁니다. 3, 4일 동안에 왜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게요. 여기 뭐라 써 있습니까? 직후배 제너럴 밸런스와 뭐예요? 해독입니다. 오늘은 해독에 관련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1시간 동안 저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동북 삼성, 그러니까 이제 그 추운 지역이죠. 길림성 장춘시에 있는 백군의과대학에서 생리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캐나다 외과 의사예요. 노만 빼순이라고. 당시에 모택동이 장제석하고 전쟁을 했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전쟁을 했는데 장제석이가 이길 줄 알았었어요. 다. 근데 진 거예요. 그래서 피신한 것이 어디예요? 지금의 대만. 그리고 이제 중국이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이때에 모택동의 주치, 오른팔, 외과 의사 노만 빼순이 전사를 해요.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장춘시에 빠이춘 이것다시에라고 하는 대학을 설립합니다. 여기서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이후에 충남에 있는 그 홍성 밑에 광천이라고 써요. 살렘 요양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15건의 건강사적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해독이죠, 해독. 이 제목이 영혼육의 대청소 해독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1시간만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해독만 말씀을 드릴게요. 6만. 자, 해독이란 무엇인가? 뭐라 써 있습니까? 몸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려면 반드시 과정 속에서 치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유가 돼야지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독은 과거에 내가 건강한 몸,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을 건강으로 치유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뭐가 많아서 독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너무 많아서 창궐한다. 창궐.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독을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가 독을 피해서 지리산으로 갔다. 지리산 가면 돈 없을까요? 아닙니다. 산성비가 내리고 미세먼지가 지리산까지 가요. 또 그러면 내가 더 피해가지고 뉴질랜드를 갈게, 아마존 같은 데 갈게. 갈 수 있겠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성비가 내리고 독이 있습니다. 독을 피해서는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냐?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매일 우리 몸속으로 유입되고 있고 우리가 근접하게 생활 속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증명된 발암물질이 몇 종이에요? 1,500여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도 22종,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루에 만들어지는 독의 물질이 250여 종. 다시 말하면 오늘도 250여 종의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성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 독성과 밀접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독성 물질 중에서 90% 이상이 바로 석유 화학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그죠? 이 마이크, 그리고 이 뭐예요 이거요? 포인터, 이것도 다 뭐예요? 석유 화학 물질들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거에
거의 8, 90%는 석유화학 물질을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자,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내적 요인과 두 번째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내적 요인을 내독소라 해요. 내독소. 외적 요인을 외독소라고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둘 중에 사실은 두 개 다 무섭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어트 하면서 내가 몸이 아파요 하면은요, 그것은 외부에 들어온 독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직후퍼로서의 식품을 많이 애용하지 않는 분들, 또 나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도 있지만은 이것이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해독되지 않고 쌓여가서 일으키는 내독소도 많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외부에 들어오는 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비독입니다. 독의 유입 경로예요. 경비독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을 안 먹고 며칠 살 수 있어요? 며칠?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어, 그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40일. 2000년 전에 한 남성이 실험을 했죠. 40일 딱 한번 버텨봤습니다. 해봤습니다. 자, 물 안 먹고 며칠?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러면 내가 한번 오늘부터 네 말이 맞는지 일주일 내가 물 안 먹어볼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러면 호흡은요? 2분이죠. 2, 3분. 그죠? 여러분들이 해녀 출신이 아닌 이상은 2분 힘들어요. 우리는 매일 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대기 속에 뭐가 많은 거예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대기 오염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기 속에는요, 이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우주 먼지도 있어요. 우주에서 먼지가 매 들어와요.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오존, 자외선, 황사, 핵연료, 화석연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미세먼지입니다. 자, 얼마나 위험한가 볼까요?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단계에서 매우 나쁜 거예요. 오늘은 외출을 삼가하세요 라고 하는 방송에 나오는 그 단계에서 1시간 내가 밖에 미세먼지가 나쁜 단계에서 1시간 외출하는 것이 뭐냐? 밀폐된 공간. 그러면 환풍기가 없는 거겠죠? 창문도 없고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연기가 자욱한데 얼마? 1시간 24분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끼견가라 할지라도 밀폐된 공간 안에서 1시간 24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디젤 엔진차, 자동차 뒤에서 배기가스가 나와. 이거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맡아. 얼마 동안? 3시간 40분 동안.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양이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단계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미세먼지 어떤가요? 오늘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미세먼지가 오니까는 내가 밖에 안 나갈게. 방에 있어. 그럼 좋을까요? 아니요. 공기가 오염돼요. 다시 또. 무조건 창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세먼지를 피해서 살 수 없으니까는 매일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경구독. 뭐로 유입되는 거예요? 입으로.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그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이어트를 안 하시는 분들이고, 그죠? 아침에 쉐이크 드시고 오셨어요? 네. 이분은 지금 다이어트 하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매일 독성을 먹고 있습니다. 요 중에서 우리가 좀 유쾌하지 않는 내용들을 좀 다뤄볼게요. 독성 물질에 관한 조사인데, 몸이 아픈 건 독성 물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예 하고 75%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가 25%예요. 자, 여기서 볼 때 10명 중한테 당신이 지금 몸 아픈 것은 독성 물질 때문입니까? 그 중에 몇 명? 7.5명이 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시사하는 건 뭐냐? 우리의 사업의 미래죠. 그죠? 이분들이 지금 몸이 아픈 게 독성 물질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75%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독을 빼주는 해독을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시장에 75%가 뭐예요? 우리의 사업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일 해독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독성 물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니까는 여기 보니까는 신진대사,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영양 균형이 안 맞아서 대사가 안 돼서 독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똑똑한 질문입니다. 답변이고요. 두 번째는 화학물질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석유 화학물질을 내가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접근하는데 이것들이 내 몸에 독성을 일으킵니다. 가공식품 30.2%예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들은 다 맛있죠. 또 돈도 있으니까 또 차 끌고 맛있는 데 찾아가. 근데 원래 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영양소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는 어디에 유익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들은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내 혓바닥.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내 혀를.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선택할 때 내 몸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혀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음식들이 다 그렇게 나와요. 야, 어디 가니까 맛있더라. 맛있더라. 또 하나는요,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이것도 꽤 많이 있죠. 37.5%예요. 여론조사에서 아무튼 사람들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짚어볼게요.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천일염. 김장 다 하셨나요? 김장. 또 이거 보고서는 나는 이제 김장 안 할 거야. 사 먹을 거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나 김치 끓일 거야. 난 뭐 단무지 먹을 거야. 더 안 좋은 거예요. 자, 국내 천일염서 발견된 놀라운 물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1년에 섭취하는 소금의 양은 3.5kg. 꽤 많습니까? 꽤 많이 먹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드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는 누구도 안 먹어요? 돼지도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가축도 안 먹여요. 그래서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야 돼요. 그래야지 먹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소금에 절여져 가지고 죽어요. 아무튼 1년에 3.5kg를 먹는데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천일염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덜 들어가 있다. 중국은 17개, 한국은 28개, 저기 프랑스에는 242개가 들어가 있대요. 얼마에? 100g당. 100g당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3.5kg을 먹잖아요. 그 1년에 얼마를 먹냐? 미세 플라스틱을 10,000개 정도를 먹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 800만 톤의 플라스틱, 이것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결과는 더 충격적인데 소금에서 깨끗한 소금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금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오늘도 어제도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플라스틱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몸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들어갈 거예요. 그죠? 천일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없는 것을 찾아보니까는 아예 없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내 몸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는 거죠. 좋아하시죠? 참치, 그리고 물고기들. 우리가 버린 바다 위에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이 결국은 내 입으로 들어온다 하는데, 현재 물고기의 몇 퍼센트예요? 76.56%가 플라스틱에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저기 먼 바다, 근해가 아니고 저기 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에도 73%가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막걸리는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이 안에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맛있는 막걸리, 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한잔하는 막걸리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생수를 사서 내가 드신다 할지라도 그 안에 플라스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 몸속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요, 경피독입니다. 내 피부로 유입되는 거예요. 사무엘 앱스틴 박사가 암이 걸리는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담배로 25%, 화장품과 세정제로 75%가 걸리더라라고 양심 고백을 했죠. 국내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양심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샤워를 합니다. 샴푸는 어떤 걸 썼을까요? 지쿰 거 썼겠죠. 지쿰 알기 전에는 뭐 마트 가서 샀을 거예요. 그리고 지쿰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은 일반 마트에서 살 겁니다. 샤워를 할 때 누워 사세요? 거꾸로 매달려 사세요? 서서 합니까? 서서 합니다. 그럼 물 내려오죠? 그러면 샴푸를 막 했어. 린스 막 해. 그럼 얘가 타고 어디로 내려와요? 쭉 타가지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식기와 항문이에요. 그래서 일반 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샴푸와 린스를 하게 되면 항문 100% 흡수입니다. 그죠?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생식기는 42배 흡수. 그나마 이것이 타가지고 옆으로 흘러내려가니까 다행이지, 이 안에 흐르는 것들은 다 생식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몸속으로 유입됩니다. 이렇게 독으로 인해서 현재 아토피, 천식, 비염 환자가 1000만 명. 대한민국이 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암 환자 현재 4명 중 한 사람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뇨, 그리고 비만, 고혈압 다 뭐예요? 대사성 질환자들. 내 몸속에 뭐가 많아서? 독이 많아서 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적 요인 볼게요.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는 몇 가지라고요? 90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 드실 때마다 몇 가지냐 세서 못 먹잖아요. 대략 배부르면 좋다 해서 막 먹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뭘 드시는 거예요? 영양식품을 드시는 겁니다. 별도로.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산성비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음식을 잘 먹는다 하더라도 영양 결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암은 한마디로 뭐예요? 암은 영양 결핍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으니 집에 가서 당신이 드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세요. 맛있게. 그 얘기는 뭐예요? 죽는 날이 다가오니까는 평소에 못 먹던 거 죽기 전에 한이라도 풀라고 드시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 환자가 또 의사말 잘 들어가지고 땡큐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먹었는데 거기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갔어. 그러면 암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들은 영양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세포 문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요.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90가지인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기관과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미네랄도 필요하고요. 이것을 제가 아궁이로 표현한다면 이거겠죠. 옛날에 밥을 할 때 솥에다가 쌀을 안 치고 장작을 넣고 그리고 불을 뗍니다. 그러면 이제 맛있는 밥이 되겠죠. 이 장작은 타는 장작이에요. 장작이 타겠죠. 그래서 타기 때문에 타는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화력을 좀 더 높이고 싶어. 너무 배고파.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30분 걸리는데 내가 20분 만에 빨리 먹고 싶어. 화력을 좀 올려야 돼. 그럼 뭘 칠하면 되는 거예요? 기름을 칠하면 되는 거예요. 기름 칠하면은 화력이 2배가 나오겠죠? 잘 탑니다. 그래서 불난 집에 뭐 한다고 그래요? 네, 기름 붓지 말라고 하잖아요. 타기 때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장작이고 이 장작에 불 붙이면 붙어요, 안 붙어요? 절대로 안 붙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불쏘시개, 잔가지와 가랑잎이 필요해. 이것이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다 준비됐어. 근데 뭐가 필요해? 또 성냥이 필요하잖아요. 성냥이 딱 켜야 돼. 식품에 뭐가 어떤 거예요? MSM이에요. MSM으로 불을 딱 붙여야 되는 거야. 확 타. 잘. 그리고 여기에 산소도 공급돼야 되고 얘가 너무 화력이 너무 커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신장에서 여과시킨 물 70%가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게요. 밥이 잘 됐어. 이게 완벽하게 맞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맞게 되면은 연기가 많이 나요. 나무를 떼면서 장작을 떼면서 연기는 나죠. 근데 잘 연소가 되면은 그나마 좀 나는데 잘 안 타. 얘가 젖어 있거나 뭐 문제가 있어. 그럼 연기가 더 많이 나겠죠. 더 많이.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독이 되는 거예요. 방금 보여드렸듯이 모든 영양소가 잘 구비 돼도 2%의 독이 만들어져요. 내 몸은. 또 여러분들이 식사를 잘하고 물을 먹게 되면 소변과 대변을 보죠. 이게 다 뭐예요? 찌꺼기들이잖아요. 완전 연소가 안 된 거잖아요. 완전 연소가 되면은 나올 게 없죠. 다 에너지 썼겠죠. 그나마도 2%가 나오는데 영양 균형이 안 맞춰져. 그러면은 이 연기는 더 많이 날 것이고 여러분들을 감싸게 될 거예요. 이거는 빼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대사성 질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질병들이 다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이어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어디가 안 좋아요? 어디가 안 좋아요? 호전마랑입니까? 물어보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내 몸에서 평소에 식품을 먹지 않아서 발생되는 대사성 질환들입니다. 대안은 있는가?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것은 해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독을 하느냐? 직급의 해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이제 여러분과 좀 하고 싶어요. 자, 해독과 다이어트에 최적화된 직급 제너럴 밸런스의 제품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식품들이 해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최적화되어 있어요. 책을 썼기 때문에 외부에서 강의해달라고 합니다. 가면은 거기에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렴하게 가성비를 갖추고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회사는요 거의 없어요.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다 먹으려면요 거의 100만 원이 들어가요. 100만 원이. 근데 이것을 내가
3일 해독만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10만 원, 20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직구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많은 돈들이 지출하게 될 겁니다. 이 제품들은요, 건강식품 우수제조시설 글로벌 GMP에서 CGMP에서 만들어냅니다. 이 시설은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거의 그 아메이, 허벌라이프, 누스킨 이런 회사만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여기서 이런 제품을 만든다, 또 R&D 연구원들이 만든다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여러분들이 크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일본이 이제 열리고 또 이제 베트남 열렸죠? 열립니다. 앞으로 많은 나라가 열리겠죠? 글로벌 가게 되면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회사가 얼마나 됐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나갈 때 답변 두 가지를 반드시 갖고 가야 됩니다. 그들이 질문하는 건 두 가지예요. 제조 시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제조 시설이 있어요. 그것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놨습니다 하면요, 먼저 패스예요. 오케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상장했느냐 물어봐요. 딱 두 가지예요. 상장 안 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약간 거기서 점수를 깎여요. 이게 동남아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고 있죠? 그래서 동남아는 직급이 장악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지금요.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제품들이 인체에 유익하게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해독과 관련된 다이어트에 관련된 제품군으로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지방을 제거시키는 제품군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해독이라고 하는 것은 3일 정도만 하면 돼요. 물론 5일도 할 수 있고 7일도 할 수 있고 15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는요, 해독이라는 디톡스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때는 용어 하나가 금식이에요. 금식. 얼마 했냐면 15일 동안 했습니다. 15일. 그리고 거의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굶겨가면서 해독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암 환자야, 내가 중증 환자야, 그러면은 3일 가지고는 안 돼요. 한 5일, 7일 정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들 건강해 보이셔. 아까처럼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독만 좀 제거시키면 돼. 3일이면은 충분합니다. 단지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3일 동안 의무적으로 해독을 합니다. 이거는 자연사예요. 자연. 내가 하기 싫어하기가 이거 아니고 태어나면 무조건 해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태어나서 울면은 간호사분이 젖병을 입에다가 꽂아줍니다. 우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의무적으로 해독하지 않기 때문에 소아 당뇨나 소아 비만이나 소아 암으로 가는 거예요. 백혈병으로 가는 겁니다. 해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아이를 낳게 되면 반드시 3일 동안 해독을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병원에서 낳게 되면은 절대로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반드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마세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의사분하고 간호사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아니 애를 왜 굶겨요? 빨리 먹여야지.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애가 막 우니까는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책임은 제가 질게요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해독을 했습니다. 꼭 반드시 해독을 해야지만 40대까지 건강하게 갈 수 있어요. 그 지금은 아이들이 해독하지 않기 때문에 벌써 10살, 20살 되면은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아토피가 생기고.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독은요, 강한 열로만이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푸드 식품으로 해독도 가능해요. 근데 이것은
내 몸에 있는 중금속을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혈인데 청혈, 피를 맑게 하고 배출하는 겁니다. 근데 내 몸에 있는 독과 중금속 지방을 뺄 때는 강한 열이 필요한 거예요. 이 중에 열을 내는 사총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예요. 30억 마리의 유산균이 내 대장에 들어가서 밸런스를 맞춰요. 유익균 80%, 유해균 20% 맞춥니다. 맞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의 60% 이상은 다 어디 있어요? 대장이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있습니다. 면역에. 그래서 면역은 따뜻하면은 활동성이 강하고 차가우면은 얘들이 활동성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역이라고 볼게요. 올 때 좀 추웠나요? 올 때 너무 건강하신 거고.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기장에서 KTX 타고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부산보다는 서울이 약 한 4, 5도 정도 더 낮아요. 더 추워요. 부산은 좀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옷을 그냥 막 이렇게 와갔어요. 추울까봐. 그 생각보다는 덜 춥더라고요. 아무튼 추우면 여러분들 활동할 때 어때요? 쉽지 않죠? 따뜻하면은 내가 활동하기 좋고 추우면 활동하지 않습니다. 면역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따뜻하면은 활동을 합니다. 내 몸이 차가우면은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면역의 60%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다요. 여기 있는 거예요. 한여름에 잠잘 때도 새벽이 되면은 배를 덮죠? 안 덮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고 설사합니다. 내 장이 추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면역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 면역이 강화돼요. 어떻게 강화되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열이 여러분들 간으로 가는 거예요. 간으로 가게 되면 이때 MSM이 이 열에다가 불을 딱 켜요. 성냥으로 탁 킵니다. 불 붙어요. 그러면은 이때 밀크 시슬이 간에서 불 붙은 것을 부채질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장작될 때 불 붙으라고 어떻게 해요? 불죠. 이렇게 해요. 불죠. 이처럼 밀크 시슬이 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이 온몸에 감싸요. 감쌀 때 이 열을 가지고 여러분들 근육에다가 다 심어요. 누가? 액티브 프로가 단백질이 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열들이 근육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가 근육이 없어 별로 약해. 그러면 그 열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력을 강하게 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다? 열이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 3일 동안 이 열들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때에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이 막 나가려고 그때 호전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 이외에도 오메가3가 있죠. 혈관을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독이 막 다닐 때는 혈관이 탄탄해지니까는. 또 하나가 직흡, 연무, 수소수기예요. 활성산소가 발생되는 것들을 잡아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수소예요. 그래서 수소수를 드시게 되면 내 몸의 활성산소를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충분히 또 할 수 있겠죠. 내 몸의 해독기관은 전체에 9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대 해독기관은 간, 대장, 신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암에 걸렸다 하면은 그분은 간과 신장과 임파선입니다. 이미 여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암으로 가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은 해독기관은 간입니다. 간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해독의 60에서 70%를 담당해요. 간이 합니다. 그러면 간에 좋은 것이 있는가? 식품 외에는 약으로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 중에 또 해독을 도와주는 식품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뭔가요? 망고 커피입니다. 이거는 그린빈입니다. 한국 사람들 참 커피 좋아하죠? 커피가 이렇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2017년도에 1인당 얼마를 먹었나 봤더니만요 512
512잔을 먹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먹은 것 같은데 꽤 많이 먹었죠. 전체 얼마 먹었어요? 265억 잔을 먹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먹었죠. 이 커피인데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관장을 해. 관장 오시면 관장 해보신 경험 있나 혹시요? 병원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그거 할 때는요, 이렇게 그 관장 그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꽤 오래된 얘기니까는 그 좋지가 않았어요. 주변에다가 물을 이만큼 담아요. 한 2리터 정도. 호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걸 항문에 꽂는 거예요. 그 꽂으면 아프니까는 거기다 올리브 오일을 발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 얘. 그러면 그 물이 다 들어가. 배에. 한 2리터가. 그럼 이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일어나니까는 압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참을 때가 참으라 그래. 그 이분이 꽤 참아. 꽉 참다가 이제 결국은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싸. 그때 나오는 까만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커피예요. 커피들이 내 몸에서 착색되고 육모에 그대로 껴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커피 드실 때 아깝다고 막 헹궈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까지 드시지 마시고 위에만 이렇게 다 드시고 거기에 있는 입자들은 이렇게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커피는요, 생두가 있고 그린빈 생두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원두 볶은 것이 있습니다. 볶을 때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만들어져요. 저는 그린빈을 선호합니다.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내 몸속에서 체지방 감소에 관련된 연구를 해봤더니 감소가 생두가 그린빈이 더 많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사실은 해독을 하고 체지방 감소에는 망고보다는 그린빈이 더 좋아요. 그러면 왜 망고를 다이어트 커피라고 하느냐? 이 망고 씨앗에 있는 성분들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아디포넥틴,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지방 분해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지만은 실제로 내 몸에 들어와서 더 빨리 배출하고 항산화 시킨 것은 그린빈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그린빈을 넣은 거예요. 그린빈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물질 클로로겐산, 많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항산화부터 당뇨병 예방, 항노화, 다이어트 효과, 인지 능력, 그리고 각종 암 예방.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비만자 16명에게 하루에 2400칼로리의 커피를 그린빈을 먹인 거예요. 쭉 먹였더니만 몇 주 만에 12주 만에 7.7kg 이렇게 맛있게 했는데 이렇게 연구 논문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린빈을 꾸준히 드시면 좋아요. 근데 나는 망고를 선호한다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찌꺼기까지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독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필수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은 해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독하지 않는 다이어트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다이어트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요요가 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해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독이란 장작불에 보여드린 것처럼 장작을 넣기 전에 뭘 먼저 한다? 재를 먼저 꺼낸다 하는 거예요. 재를 꺼내고 장작을 넣어서 불 붙여야 잘 붙지. 재가 이만큼 있는데 장작 넣으면은 잘 안 타요. 그래서 직후에 와가지고 내가 제너럴 밸런스 식품을 먹기를 원해. 그럴 때는 먼저 해독부터 하는 거예요. 몸을 비웠으니까, 재를 꺼냈으니까 그 다음에 좋은 영양소를 넣게 되면 흡수율이 매우 높아지겠죠. 해독은요 3일 동안도 가능하지만 7일, 10일, 15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3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만 해독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반드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미세먼지부터 내가 먹는 음식들, 수많은 독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독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어떤 해독이요? 좋은 해독을 하셔야 돼요. 내가 7일 동안 한다. 그런 분들은 1년에 3회 정도를 하셔야 되고, 15일 동안 할게 연 2회, 그리고 한 달 동안 할게 하는 1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막 해. 그 면도 힘들어져요. 힘들어집니다. 안 됩니다. 해독의 목적은요, 내 몸의 독을 제거하기 때문에 3일만 하는데 4일째부터 내 몸에 체지방이 분해가 돼요. 여러분들 3일 동안 해독하게 되면 내 몸의 체지방은 분해가 안 됩니다. 내 몸에 잉여 영양소를 쓰는 거예요. 체지방은 4일째부터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 3일만 딱 하고 4일째부터는 다이어트로 들어갑니다. 다이어트 들어. 3일 해독했을 때에 얼마가 나오느냐? 독 제거만 1.5kg, 숙변까지 하면은 전체 3kg. 내가 이번에 3일 했는데 3kg 빠졌습니다 하면요, 여러분들 숙변이 약 1.5kg, 그리고 독이 1.5kg. 이 독은요, 중금속들이에요. 이런 숙변들은 일반 독이고, 근데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빠지시는 분들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해독했는데 변이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장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력한다든지 독이 너무 많아서 끌어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으로 여러분들 대장을 딱 들어가게 되면 독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장에 육모에 독이 껴 있습니다, 찌꺼기가 있습니다, 숙변이 있습니다 하면 어떤 이제 닥터들은 보면 없습니다 얘기하죠. 다 맞는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지금 피부에 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때수가 밀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대장에 숨어 있는데 대장의 기능이 약하니까는, 무기력하니까는 내밀지 못하는 거죠. 강하게 하려면은 영양소가 들어가고 열을 공급해주면은 밀려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대장이 정상으로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배변이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배변을 하지 않았는데 3kg 빠졌습니다 하는 것들은 안에서 간이나 다른 것들이 해독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 제1회 다이어트를 저희가 이제 진행했습니다. 이런 시상이 있었는데 3일 해독상이 있습니다. 1등이 얼마예요? 20만원. 현금 20만원. 그리고 해독을 도와준 코치한테 10만원인데 이분이 이번에 나왔죠. 해독 챔피언상입니다. 3일 만에 이제 딱 나왔어요. 3일 동안 가장 누가 많이 독을 뺐을까 해가지고 약 3kg 이상 빠집니다. 어떤 분들은 독이 많은 분들은 5kg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5kg 빠졌어요 하면은 독이 좀 많은 거죠. 축하드리면서도 독하고 5kg 독을 했었으니까요. 자, 1등입니다 이번에. 3일 해독을 해서 이화금 이분이 11.1kg가 빠진 거예요. 2위가 김보경님 8.8kg. 이분이 아마 1등 했을 거라고 했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많이 뺀 것이 6.6kg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3위가 7.65kg. 이분은 교수님이세요. 그전에도 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독을 많이 뺐는데 또 독을 또 많이 누셨네. 4위가 6.2kg. 3일 동안 과연 빠질 수 있을 것인가? 빠집니다. 빠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상을 해드립니다. 하는데 시상식에 못 오시면은 못 드려요. 이 시상금을 안 오시면은 운영위로 넘어갑니다. 꼭 오셔가지고 받아주시고요. 해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부터 해독 들어가니까는
굶어야 돼. 3일 동안 굶는 건 아니죠. 우리 G급 제너럴 밸런스의 제품들 많이 먹나요? 많이 먹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야, 굶으니까 빠져. 굶나요?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영양소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밖에서 식사하는 그 영양소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먹어요. 계속 물 먹고 계속 식품 먹습니다. 절대로 영양소가 딸리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먹고 있는 거예요. 영양소는요. 굶지 않습니다. 근데 빠지잖아요. 그죠? 왜? 좋은 것이 들어오니까 나쁜 것이 나간다 하는 겁니다. 좋은 걸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굶었어. 굶고 배변을 안 봐. 그러면 배변이 나올 거 안 나올 거예요? 변이 안 나옵니다. 내가 굶으면 몸에서는 그 변을 내보내지 않고 거기서 영양소를 끄집어내 가지고 씁니다. 안 나와요. 내가 배변을 하려면은 위에서 뭔가 음식이 들어와서 그 압력에 눌려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침을 난 자주 굶어. 그러면 변비가 있는 거죠. 몸에서 변을 내보내지 않아요. 영양소가 없으니까는 변에서 영양소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꼭 하시란 얘기예요. 너무 바빠. 밥하고 뭐하고 반찬하기. 왜 그렇게 하십니까? G급 제너럴 밸런스에는 쉐이크하고 영양소하고 먹으면 되지. 그냥 꿀꺽 먹고 나오면 되지.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도 그렇게 먹고 온 거예요. 매일매일 빠짐없이 아침을 안 먹더라도 꼭 그렇게 식품으로 항상 채웁니다. 영양소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독하니까 굶으니까 막 먹어. 막 고기 먹고 막 이래. 그러면 해독하는 날 다 토합니다. 다 토해요. 그분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해독하기 전날부터 음식을 절제하고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미리 몸을 데워 놓으시면 좋습니다. 따뜻하게. 그러면 이분들은 해독할 때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체온을 미리 올려놓고요. 막 스트레스 받아. 해독 기간에 이거 돈 이 사람 줄까 안 줄까 막 고민해. 이러면 안 돼요. 해독하는데 야, 너 왜 돈 안 줘? 자꾸 막 열받아. 그러면은 몸이 차가워져 가지고 독이 안 나가요. 그때는 편안하게 그래 해독 끝난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되고요. 해독하는데 찬물을 먹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독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되고요. 해독하면요 졸음이 엄청 와요. 막 자야 됩니다. 막 자면은 면역이 일어나가지고 면역들이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청소를 막 합니다. 그리고 커피나 홍차, 음료수를 절대로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이야. 여러분들이 가정하에 물론 제가 볼 때 독같이 생기지 않으셨지만 다들 내가 독이라 볼 때 지금까지 내 몸에서 안락하잖아요. 몸에서 36.5도에 습도하고 온도가 얼마나 좋아. 여기서 살고 있는데 주인이 나가라 그래. 그럼 여러분 나갈 거예요? 안 나가죠. 아니 맨날 먹을 거 주겠다. 온도 쾌적하겠다. 예? 뭐 얼마 좋아. 그 나가라 주인이. 그 왜 나가? 안 나가죠. 절대 안 나가죠. 그래서 독이기 때문에 적대시해가지고 내보내면은 안 나가요. 나쁜 해독은 그겁니다. 몸을 차갑게 하는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온화하게 부드럽게. 그럼 독들이요 스스로 짐 싸고 나갑니다. 그래서 해독을 할 때는 좋은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해독은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지방들이. 나는 독을 놔두고 지방만 뺐어. 그러면 독이 위험하잖아. 얼마나 위험해 독이요. 그래서 지방이 빨리 와가지고 감싸는 거예요. 이분들은 요요가 오겠죠. 그래서 해독하지 않는 독을 제거하지 않는 지방만 제거하는 다이어트는 실패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원해. 지방을 빼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뭘 하는 거예요? 독을 빼는 겁니다. 그럼 지방이 독을 감쌀 이유가 없으니까 나가는 거죠. 그럼 얘를 나갈 때 그냥 나가? 아니요. 따뜻하니까 몸이 열을 올리니까 다 나가는 겁니다. 무리하게 하면 몸이 여름에 차가워져요. 그리고 피부도 트러블이 생기고 요요 오고 야, 나 해독 문제 못하겠어. 또 하나는 해독에 대한 인식 부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만 하면 무조건 해독돼. 시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영양이 부족한 해독입니다. 영양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열을 동반하지 않는 해독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에 관련된 올바른 교육, 인식이 부족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진정한 다이어트란, 해독과 다이어트, 실과 바늘의 관계입니다. 하나를 떼어놓고 한다? 그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앞으로 해독 시장이 클까요? 다이어트 시장이 클까요? 해독 시장이 더 큽니다. 베트남 열렸으니까 베트남 가셔가지고 다이어트, 디톡스 선택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다 해독이에요. 디톡스라고 그래요. 시장이 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할 때 내가 어떤 무기를 갖고 갈 것인가 판가름 나겠죠? 알겠죠? 직급 제품은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틀린가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주어진 무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는 나의 몫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디톡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승산이 매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해독에 관련된 짧은 시간 동안에 소통할 수 있었고요. 다음에 강의가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호전 반응 중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 아토피 이분들에 관련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할 때에 여성분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 분들이 너무 많고 갑상선을 너무 함부로 대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갑상선을요. 그래서 갑상선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아토피와의 상관관계, 이에 관계돼서 다음 기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